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쉬는 날이라고 즐거우신가요? 하지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종목상담 119와 투표는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의 강동석입니다. 종목상담 119는 세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먼저 무료 문자 013-3366-0110번과 02-3153-2613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종목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도요, 종목상담 남기실 수 있는데요. 종목상담 119 프로그램 클릭하시면 글 남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 접수해드리겠습니다. 또 선물도 챙겨드리고 있죠.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를 댁으로 우송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행운의 당첨자는 방송 말미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화요일에 응급처치 요원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 두 분들 여기 계셨네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두 분 여기 계셨습니다. 두 분 내일 투표하실 거죠? 뭐 두 분 고향이 좀 지방으로 알고 있는데 투표를 하셨나요? 아니면 뭐 주소를 옮기셨나요? 예,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네. 예. 주소는 서울이라서 네. 예, 서울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이시고 정태근 팀장님은요? 저도 집 근처에 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소중한 한 표 꼭 투표하셔서 내일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시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뭐 끊이지 않는 외국인의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 기관이 좀 화학 섹터를 좀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외국인과 화학 또 대선을 이렇게 키워드로 잡았는데요. 두 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먼저 이상로 전문위원님 어떻게 시장 분석하셨는지요? 네, 저는 뭐 키워드 3개를 꼽는다면 경기 회복, 네. 외국인, 그리고 위기의 코스닥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닥 시장에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주도주가 없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지금 방향성 자체를 읽고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갈팡질팡하는 시장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만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방향이 정해지고 나야지 지금은 주도주가 조금 나타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힐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글로벌적인 경기 회복 모멘텀이 일어남에 따라서 지금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경기 회복 대형주 위주로 좀 돌아가는 시장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급 주체는 분명히 외국인이 가장 큰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위기의 코스닥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태근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시장 참. 한 가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냥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마인드가 이렇게 안 고쳐지네요. 아, 자꾸 지금 시장을 2,000포인트 저는 돌파 못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쉽게 바뀌지가 않네요. 만약에 제가 바뀌면은 그때 시장이 좀 조정이 오신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저하고 좀 반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키워드를 좀 3가지 꼽아봤습니다. 재정절벽, 기간조정, 대선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뭐 재정절벽 현재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절충점을 찾아가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뭐 증세에 관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어쨌든 뭐 미국 하원 배원 의장이 어쨌든 100만 불 정도 되는 가게에 증세를 하자는 어떤 증세에 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0만 불까지 양보를 하겠다 얘기는 한데 일단 어쨌든 뭐 그 절충점을 찾아간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갭이 너무나 크다는 부분이 한 겁니다. 60만 불이었던 갭은 좁혀지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걸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비관론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격 조정은 그래서 가격 조정보다는 아무래도 기간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선 마지막 대선인데요. 자, 앞으로 이제 5년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이 다시 한번 선출이 될 건데 정말 조금 서민들 그리고 국민들 좀 위하는 대통령이 좀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누굴 뽑을까 솔직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좀 뽑았는데요. 화면을 좀 준비 못해서 좀 죄송하다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대선 이후에 그 다음에 주가 상승률, 지수 상승률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92년도 대선 이후에 93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24% 올랐고요. 그리고 97년도 대선 이후에 98년도 같은 경우는 45%,
그리고 2002년 대선 이후에는 27%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8년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39%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은 뭐 93년, 98년, 2003년처럼 좀 지수가 상승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통계치를 좀 보게 된다면 최소한 뭐 20%는 넘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쨌든 마이너스보다는 좀 올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뭐 새 소망으로 좀 미리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대선 후에는 코스피 지수가 쭉쭉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화요일 시장 분석해봤고요.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급진단 119가 이어집니다. 네, 긴급진단 119는 세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먼저 전화는요, 02-3153-2613번,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도 빼놓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를 댁으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네요. 네,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 주식이 너무 빠져갖고 있어갖고요. 아, 걱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네. 계신데요? SK요. SK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네. 72,400원이요. 아니, 17만 원이겠죠? 예, 네, 172,400원이요. 17만 2,400원에 비중이 얼마큼 들고 계세요? 네, 100%요. 100%요? 네. 이거 한 번에 매수하신 건 아니시죠? 예, 몇 번 갈아탔어요. 네, 추가 매수하다 보니까 비중이 100% 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오늘 너무 많이 또 빠지고 계속 거기 자꾸 네. 빠져서 저녁에 잠도 안 오고요. 네,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손절가랑 목표가 함께 짚어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K 네. 걱정이 많으십니다. 매수가 17만 2,400원에 비중이 100%인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SK 주가가 현재 16만 9,500원이거든요. 네. 뭐 오늘 이제 손해를 좀 보신 것 같은데, 시청자님, 네. 예,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조금 불안하신 거죠. 예, 많이 들어갔어요. 대신 그렇게 손실은 아직까지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맞죠? 예. 예. 일단 그렇게 매매하실 때 같이 지금 TV를 혹시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어요. 예. SK 같은 경우에 일단은 차트적으로의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예, 이렇게 차트를 한번 그어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의 맥점이 잡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에 2012년 2월달하고 3월달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갭 상승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양봉 3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갭이 일어났죠. 네. 여기에 앞에 보시면 갭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여기에 갭이 있습니다. 갭이. 예,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격적인 이격 자체를 조금 벌리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이 가격대가 16만 4천원에서 16만 8천원 사이에는 공백 구간이 있는 거예요. 밑에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고 대신 위에 있으면 그만큼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 기준점 자체가 16만 4천원에서 16만 8천원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보시면 요게 60일선부터 오늘 지점까지 지금 지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차트죠. 예? 네. 지금 오늘 60일선 지지를 받았잖아요. 맞죠? 네. 어느 정도 요 선만 지켜준다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차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만 지금은 시청자분이 돈을 너무 많이 조금 여기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조금 불안하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불안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예, 마음 자체를 조금 추스리시고 좀 더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16만 4천원 있잖아요. 하단에. 네. 여기만 안 깨지면 그때는 조금 더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요 지점이 깨지면 그때 파시면 돼요. 지금 시청자분이 잡으신 가격대도 나쁜 가격대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지금 어차피 대형주 장세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예,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어요? 네.
예, 좀 더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뭐 마음이 좀 어렵겠지만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구간이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SK 손절가 16만 4천 원 지키시면서 좀 홀딩해 보시면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좀 비중이 많아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 또 한 번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SK까지 봐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시청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태웅. 태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9,200원에 20%에. 19,200원의 비중이 20%면 현재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혹시나 또 빠질까 싶어 걱정이 됐어요. 네, 조금 빠질까봐 걱정이 돼서 지금 차익 실현해야 되나 이 점이 궁금하신 거죠? 예, 예. 팔 거를 생각해서. 네, 지금이 매도 시점인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정태근 전문가님 태용 한번 봐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뭐 단기 보고 들어갔죠. 아. 자꾸 사만 물리고 이래가지고. 예. 근데 가격을 산 거 보니까 그렇게 매매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가격 참- 아니에요. 어쩌다 그래서 예. 됐어요. 아, 뭐 어쨌든 이것도 실력입니다. 예. 그래요. 일단 요거 차트, 혹시 TV 보고 계세요? 예, 아, 보고 계신 그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자, 수익 나고 있으니까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 딱 그것만 보세요. 자, 지금 태용이라는 회사가 보신 바와 같이, 지금 18,000원, 그리고 24,000원 박스죠. 예. 24,000원만 가면 헤딩 뭐, 돌파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갔던 이유가, 뭐, 일본 쪽에 신재생에너지 뭐 풍력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갔었던 부분인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태용이 이 가격을 현재 돌파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24,000원만, 24,000원 어쨌든 반등을 주니까 요까지는 참아보시고요. 그래서 24,000원까지 갔을 때 반등을 추가적으로 못 주면은 그때 가서 수익 실현 하셔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느긋하게 좀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났을 때, 앞에 분처럼 손실이 났을 때 조금 다급하게 생각하시고요. 수익이 났을 때는 좀 느긋하게 보시면서 여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그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느긋하게 좀 보시면은 좀 예, 도움 되실 지켜보고 거예요. 있어야 되겠네요. 예, 예. 일단은 24만 원, 하여튼 23만 원 전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일단 조금 매도 준비는 하시고요. 예, 예, 예.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태용이요. 예, 23,000원 넘어가면 이제 매도하셔서 좀 수익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네, 네, 이제 좀 예, 여유롭게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겠죠?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태용 상담 해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미인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만은 아니시겠죠? 아, 네. 농담입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LG전자에, LG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74,200원에 30%에. 74,200원에 30%면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2주가량 됐습니다. 2주 전에 매수하셨는데 현재는 네. 오늘장에서 뭐 강보합권 72,200원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목표가는 얼마 네. 정도 설정하면 되는지. 매수하실 때는 혹시 목표가 얼마 정도 설정하셨어요? 8만 원이요. 8만 원이요. 네, 설정하신 목표가 8만 원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손절가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전문가님.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도 예, 상당히 네. 목소리가 까랑까랑하시고 괜찮습니다. 일단 뭐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예, 일단 그전에 수익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수익을 그전에 많이 봤거든요. 아, 예, 그러셨어요. 네, 지금 혹시 TV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 네, 예. 그리고 제가 원론적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이라는 어느 정도의 점유율 자체가 지금 LG전자는 조금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가지 기업이 상당한 매출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LG전자가 세계적으로 점유율 자체가 조금씩 회복되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상태에서 주가 상의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시청자님은 장기 투자를 하십니까? 단기 투자를 하십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아, 예. 그러면 장기를 좀 들고 하시고 예. 원래는 가장 좋은 가격대는 6만 원이에요. 여기 제가 월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여기 맥점을 한 개 짚어드릴게요. 화면을 같이 네. 보시면 6만 원 부근에 상당히 매물대가 많이 몰렸고 처음에 여기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첫 번째 파동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기는 이른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파동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투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은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6만 원을 기준으로 가까이 간다면 그때는 추격 매수로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그 정고점인 뭐 10만 원 이상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가격대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좀 더 장기 투자 관점으로 1년 이상을 좀 더 보시면 좋은 수익 결과를 조금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네. 괜찮은 1년 이상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어머님. 네. 작은 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꿋꿋하게 1년 정도 가지고 가시면 큰 수익 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래도 중간에 좀 궁금하시면 한 번 더 연락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종목 상담 119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재미있네요. 어머님들이 정말 적극적이시고 좋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가요? 네, LS 산전요. LS 산전이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 궁금합니다. 69,700원에 30%예요. 69,700원에 30%면 혹시 오늘 매수하셨나요? 네네.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게 올라가다가 지금 또 내리고 그러는데 그게 뭐 네. 목표가하고 좀 알고 싶네, 기간하고. 목표가랑 기간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정태근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정태근 팀장님, 네. LS 산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종가에 사신 것 같아요. 69,700원. 딱 매수가가 똑같으시네요. 여보세요? 예. 오늘 종가 쪽에 좀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우선 아니요, 이제 멋쩍네요. 그게 예. 샀는지 한 달 넘었는데. 한 달 넘었어요? 그러세요? 예. 그러면, 요거는 그 회사 내용보다는 대응 포인트만큼 간단히 좀 잡아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자, 이게 그 주봉 차트를 좀 볼 건데요. 주봉 차트를 보는데 이게 주봉 차트 보면은 각 가격의 분기점이 7만 원입니다. 7만 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2011년 초반에 지켜줬던 가격이 7만 원인데 그 가격이 이탈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초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올해 8월 달도 그렇고 7만 원 돌파가 지금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은 7만 원 가격도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이고 장을 받았던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격이 될 수가 있겠지요. 예. 그래서 사신 건 일단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자, 이제부터는 중요한 건 결론이 다 나왔어요. 7만 원을 올라타주면서 위쪽으로 가준다면은 일단 계속해서 가시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부터 지켜보면서 7만 원 가격대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서 조금 더 밀리면은 제가 보기에 여기는 한 6만 6천에서 6만 5천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무조건 반등을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반등을 주면은 일단 보유를 하신 다음에 7만 원 가격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목표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조정을 받을 수도 제가 보기에는 자리가 조금은 조정도 가능한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한 자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7만 원을 못 올라타게 되면은 일단은 손절을 하십시오. 매도를 하신 다음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세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일단 차트가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10월 달에 이게 241선까지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61선이 그렇게 큰 게 중요한 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121선하고 241선 사이에 어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쪽에서 7만 원 회복하는 흐름 나오면 일단 가져가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한번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잘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예, 예. 네, 7만 원 선이 못 넘어간다면 지금 다시 매도하시고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6시 20분 종목 상담 119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행운의 이벤트 당첨자 번호 받아봐야 될 텐데요. 이상로 전문가님이 하나 뽑아주시죠. 예, 저는 2번 하겠습니다. 네, 행운의 당첨자 번호는 2번입니다. 휴대폰 번호 끝자리가 2번이신 분들을 저희가 문자 추첨을 통해서 마지막에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삼양옵틱스입니다. 매수가가 955원에 비중이 10%인데요. 이상로 전문가님. 예, 일단 삼양옵틱스 같은 경우에 테마성 재료가 상당히 네. 다분한 기업이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예전 같은 경우에 큰 어느 정도의 시세를 냈던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 그때는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거죠. 안에 전기차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가장 큰 폭발력적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 정밀 기계도 하고 그리고 전자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으로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급적인 부분인데 지금은 수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백이 생겼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봉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선은 1,000원대입니다. 1,000원대 자체가 지금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간인 걸 시청자분이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 자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저항 구간이 되다 보니까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무조건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하셔야 되는 자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금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면 1,000원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들어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고 지금이라도 빨리 파시고 나오시는 게 가장 지금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26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일 위협입니다. 매수가 32,576원에 비중이 20%. 목표가 손절가 궁금합니다 하시는데요. 정태근 팀장님. 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 정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그 손실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다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좀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2만원에서 출발을 해서 자, 그 다음에 눌림목을 보였던 자리가 32,000원이고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죠. 자,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냉정하게. 자,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하락 추세라는 거죠. 이 부분을 빠르게 인정해야지 이 종목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분들이 사시고 난 뒤에 손실 보는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못 올라가요. 내일은 올라가겠지. 모레는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다가 5% 손실 나면 에이, 그래도 반등 주겠지. 10% 손실 나면 5%까지 반등 좀 팔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계속 물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 다른 종목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동성제약이라는 그 종목을 한번 예를 들 건데 자, 잘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반등 주고 눌림목 보이고 2차 반등 주고 조정 나오죠. 차트 패턴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을 수 없는데 제가 이 차트를 왜 보여주냐면 자, 1차 반등 눌림목 2차 반등 주고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어디까지 받아요?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와서 장기 추세가 깨질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까지 현재 확인을 하죠. 자, 잘 보세요. 지금 매일유업이 3만원 지지받고 바로 반등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전에 보셨던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장기 추세를 확인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반등을 주면 물론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을 경우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목표가보다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손절가만 좀 잡아드릴게요. 차트를 냉정하게 한번 다시 보시고요. 3만을 못 지킨다면 일단 손절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먼저 리스크 관리만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3만원 지지하고 반등을 준다면 그때 가서 목표가 의뢰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매일 위협은 손실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 3만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선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62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외환은행입니다. 매수가 8,300원에 비중이 25%인데요. 매수가 회복을 문의하셨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금융업종 자체를 모두 다 통틀어서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만큼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자체에 투자 매기가 쏠리는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서. 그만큼 금융업종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전체적인 세계 글로벌 경기 자체가 지금은 불안전한 증시보다는 안정적인 증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거기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종목군 중에 한 개가 외환은행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8,300원대 높은 가격대에 사셨고요. 지금 가격은 7,520원이죠. 제가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그다지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같은 은행 업종인 KB금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고점 자체가 지금 좀 많이 높아진 상태고요. 대신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위에는 계속적으로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그만큼 위에는 악성 매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파동 자체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요. 일단 지금 8,000원짜리가 가장 큰 맥점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추세적인 부분 자체는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단기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000원에 꼭 매도를 하시고요. 다음에 8,000원 돌파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나머지 물량을 보유를 하시든 아니면 좀 더 들고 가시는 방향으로 정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가격은 8,000원입니다. 네, 외환은행 8,000원 선에서 한번 끊고 나오셔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781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휴비스입니다. 매수가 13,000원의 비중은 안 적어주셨는데요. 물타기, 즉 추가 매수를 문의하시는데요. 정태근 팀장님. 네. 휴비스를 보니까 조금 전에 그 상담했던 멜리업이 그분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멜리업 상담했던 분 같은 경우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3,500원까지 갔었다가 추세가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121선 장기 평상까지 내려오죠. 멜리업도 마찬가지 이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휴비스 그 물타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금 이게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는 몰라요. 무작정 빠진다고 해서 물타기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물타기 하는 건 최대한 싸게 사서 반등을 노리는 거잖아요. 근데 물타기 나서 빠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자, 이게 그 가격이 어느 부분에서 위에 11,500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디서 다시 한번 하방 경색이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섣불리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일단 만원대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이 한 만원대 가격대가 제가 보기엔 한 241선 전후 가격대가 만약 241선이 있다면 그 전후 가격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원대까지는 어쨌든 추가 하락을 한번 기다려보시고 이 많은 가격대에서 만약에 하방 경색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물타기 의뢰를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물타기 하는 건 자리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물타기 뭐 손절이 아니라 물타기라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일단 만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셔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고 싶겠지만은 지금 시점이 아니니까요. 좀 참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빨리 소개해드릴게요. 이분 어떡하죠? 2793번님입니다. 현대건설 9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입니다. 이분도 추가 매수를 문의하시는데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대우건설 빅3가 있습니다. 그 건설주가 빅3 중에서도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 모멘텀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 그만큼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중남미 쪽에서 발주를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중동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 쪽에서 찾고 있죠. 그만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민감주죠. 그만큼
지금 파시는 자리보다는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좀 더 기다리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할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기적인 모멘텀을 생각을 하신다면 한 번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분명히 마련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좋겠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하단에 같이 가격을 보시면요. 지금 65,000원에서 67,000원짜리가 보일 겁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작은 박스권에 해당하는 가격대고요. 지금 위에 있는 박스권 자체를 막고 다시 추세적으로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65,000원, 67,000원 사이에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가격 단가를 조절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단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을 보시면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이분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는 보름이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INX입니다. 123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16,300원에 비중이 30%. 자꾸 내려가서 어떡하죠 하셨는데 오늘 장에서도 6% 넘게 급락이 나오네요.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웃어서 죄송한데요. 네. 일단은 중요한 게 이것도 완전 카카오톡 어떤 서버 관리를 하다 보니까 SNS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이 갔었는데, 지금 어쨌든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 진출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전혀 모멘텀이 못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자,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출발을 한 게 지금 차트 좀 당겨 보도록 할게요. 지금 냉정하게 본다면은 이게 4,700원 출발했나요? 아니면은 좀 본다면 7,000원 가격대에서 출발해서 좀 봐야 되겠죠. 7,000원 가격대에서 출발하고 난 뒤에 쭉 계속해서 카카오톡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계속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그 핑계로 인해서 2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이 냉정하게 보세요. 주관적으로 보시고 객관적으로도 같이 볼게요. 2만 원을 돌파 못하고 지금 이제 차트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잘 보세요. 딴 데도 있었어요. 자, 잘 보시오. 안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2만 원에서 16만까지 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후에 이 부분을 보지 마시고요. 이 뒷부분을 보면은 14만 원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테마 소멸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 그대로 밀려버리죠. 39,000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2만 원까지도 갈 것 같아요. 제가 이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자, KINX도 마찬가지예요. 2만 원 돌파 못하죠. 그리고 추세 완전 깨어져 버렸죠. 이런 종목은, 테마로 갔던 종목은 추세 어떤 200 장기 평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깝겠지만,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이 종목이 움직여줄까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하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 팔자리도 완전히 놓쳤고요. 이러고 있다가는 안랩처럼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물려있으면 저도 못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팔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빠지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당장 큰 아픔이 되겠지만은 자르고 난 뒤에 빨리 잊어버리는 게 나은지는 일단 시청자님한테 몫으로 제가 돌리도록 할게요. 네, KINX 손절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계속 16,400원 했던 주가가 계속 11,700원까지 떨어진다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결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RF텍인데요. 매수가 13,500원에 비중이 1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요. 예, 일단 RF텍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분 물론 아실 겁니다. 무선 충전 관련주고, 그리고 DMB 안테나도 하고 있죠.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수급적인 부분이죠.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7,000원대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7,000원에 강한 거래량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14,600원 딱 2배수를 띄우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차트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릴 때 수급 자체가 누구였는지 한번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개인이나 아니면 외국인, 그리고 기관 중에서 어딜까요? 예, 외국인과 기관은 뚜렷한 매수 주체로 보이지 않았죠. 그만큼 개인이 올렸던 물량이었고, 그만큼 누군가의 세력에 의해서 올려졌던 물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는 14,600원 1차적인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재매집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추세 자체가 지금은 조금 꺾였는 추세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하시고 지금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중에 마음에 조금 더 위안이 되고 좀 편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아랫부택 이렇게 현재 손해보고 계시니까 조금 더 다른 계획도 많이 세워보시고 다른 전문가님께 여쭤본다면 해결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 53,000원 잡으셨네요. 비중은 20%고요.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하시는데요. 뭐 한국항공우주 매각이 무산됐죠. 정태근 팀장님이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은 한국항공우주를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겠지만 그건 좀 단기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우주를 인수한다면 뭐 시너지는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 뭐라 해야 될까요? 일단은 1m짜리 뱀이 2m짜리 사슴을 삼킨다고 그렇게 좀 비유를 하시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인수를 하고 난 뒤에도 상당히 무리가 많이 따른다는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단기적인 이슈고 그러면 대한항공이 왜 못 가느냐? 자, 원화 강세 보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대한항공 얘기 무조건 나오죠. 항공주. 왜? 원화 강세, 원화 수혜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유가 하락 그런 부분도 있고요. 환율, 유가 이 두 가지 꼭 얘기 나오죠. 근데 지금 유가 계속 빠지죠. 올라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율 계속해서 떨어지는데도 대한항공이 못 올라가요. 상당히 짜증나는 구간입니다. 지금 화면을 제가 보시면서 왜 올라간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항공이 실적이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환율 수혜, 유가 수혜 다 받고 있지만은 지금 3분기 때 3,100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게 환율 때문에 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4분기 때 예상치를 보세요. 다시 1,000억이죠, 영업이익이. 딴 게 아니고요. 요겁니다. 지금 항공화물 시장 점유율이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행객 수가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화물 건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경기 침체 때문에 화물 운항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항공료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항공료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못 올라가죠. 그것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악재는 대한항공이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이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 같이 항공화물 시장 점유율이 36%였는데 31%까지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자리를 아시아나항공이 조금씩 채워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봉 차트를 보면 일단은 어쨌든 45,000원 전후에서 조금 지키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깨고는 있어요. 근데 깰지 안 깰지는 앞으로 실적이 더 나빠진다면은 깨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일단은 어쨌든 조금은 바닥을 좀 다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딴 거 필요 없이 일단 목표가보다는 아무래도 손절가를 좀 먼저 잡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크게 밴드를 넓게 잡아드리더라도 아래쪽으로는 43,500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을 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반등을 주더라도 가격이 어딥니까? 47,000원이죠. 47,000원을, 그러니까 43,500원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47,000원을 올라타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단 매도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대한항공 손절가 43,500원, 47,000 돌파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오늘 왜 이렇게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인터플렉스인데요. 매수가 62,100원에 2분 비중 100%입니다. 이성훈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구조적인 측면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뉴스를 좀 자주 보셔야 되는 분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애플의 주가 자체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계속적으로 UBS 투자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시티그룹에서 애플의 주가를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만큼 예상보다는 아이폰 5가 많이 안 팔린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LG전자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너무나 좋다는 거죠. 그만큼 그 스마트폰의 점유율에 한해서는 애플이 독보적이었고 그리고 태블릿 PC, 아이패드가 독보적이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10%대 태블릿 PC 점유율에서 20%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는 당연히 애플이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시고요. 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군을 물으셨는데 왜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애플에 대한 매출 자체가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52%를 차지를 하거든요. 국내 기업이지만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것보다 지금은 애플에 납품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이런 구조가 좀 생겼는데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원래 FPCB 관련주로 해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삼성전자 쪽에 50% 넘게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자체가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넓히다 보니까 지금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뺏겼습니다. 대덕 GDS라든지 아니면 BH 같은 종목군들에게 점유율 자체가 뺏기면서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왕자 자리를 조금 내려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애플 주가가 하락할수록 인터플렉스의 근심, 고민,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팔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일단은 매물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한 번에 반등이 올 수 있는데 그 반등폭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좀 전화를 주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닥 중에서도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지만 일단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부 정책 과제가 좀 있을 거고요. 그만큼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고 지금 자리에서만 본다면 일단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반등 모멘텀을 좀 더 기다리시자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우선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9170번님 인터플렉스 한 번 더 봐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입니다. 매수가 11,200원에 비중이 10%. 1149번님께서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요. 시청자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정태근 팀장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네, 이거 종목 좀 볼 건데요. 이게 이게 왜 상담했던 분이라고 좀 제가 착각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12월 10일 날 여기가 아닌가요? 죄송한데 이거 제가 매수 가격이 좀 비슷해서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지금 착각을 하냐면 자, 잘 보세요. 어느 부분을 제가 볼 거냐면 이 부분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뒤에 11,000원 지지받고 이렇게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 줄 것처럼 보이죠. 이 부분은 누구라도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은 누구라도 접근을 분명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고 난 이후에 예상대로 반등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의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날 매수를 하셨는지 12월 10일 날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빠졌다가 다시 반등 주고 조금 얕은 반등 주니까 에이 안 빠지네 이러다가 쭉 밀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밀려버려요. 못 판다는 겁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생각했던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거기까지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상했던 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다면 그냥 매도를 하십시오. 자, 잘 보세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1차 반등 주고 눌림목 주고 2차 반등 주고 조정 받죠. 제가 다른 종목 보여드릴게요. 자, 1차 반등 주고 눌림목 주고 2차 반등 주고 조정을 받는다면은 21선 지지받고 올라가야 정상이다. 요 신양이라는 종목처럼. 근데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죠. KG 모빌리언스 못 올라가죠.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종목이 뭐죠? 아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휴비스였나요? 네. 휴비스 보셨죠? 휴비스였죠. 네. 휴비스가 잘 보세요. 단기 평선 지지 못 받고 밀려버리니까 장기 평선까지 밀려버리죠. 자, 그렇다면은 KG 모빌리언스 전자 지불 결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테마가 어느 정도 있었죠.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에서 8,0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줄이셔야지 계좌가 계속해서 불어나실 거예요. 적어도 손실을 안 볼 거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일 좀까지 얕은 반등을 줄지 모르겠지만 많은 정도까지 얕은 반등을 저 같으면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등을 준다면은 저는 빠져나올 것 같다. 아쉽지만 저도 못 팔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빠져나온다. 그런 결론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만원 반등이 나온다면 우선은 빠져나온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소개해 드릴게요. 제닉입니다. 3832번님께서 45,0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대응 방법을 문의하셨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파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속담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닉 같은 경우에 상장될 때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마스크팩이죠. 그만큼 또 중국의 홈쇼핑을 통해서 마스크팩이 매진된다. 그리고 매진됐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CNTV 등을 통해서 또 매진 사례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깠을 때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 과연 우리의 기대만큼 나왔냐는 말이죠. 우리의 기대만큼 물론 안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닝 쇼크를 맞으면서 지금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을 투자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중국의 점진적인 소비 확대라는 모멘텀이 있겠죠. 그 부분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 급진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비라는 거는 돈이 한 바퀴가 돌 때까지는 1년이 채 걸린다고 하거든요. 최소.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재익을 지금 투자를 하시기보다는요.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하고 매출이 더욱더 느는 것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사셔도 늦지 않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이상로 전문가님께서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이죠. 실적 확인 후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매수가 83,300원에 비중이 20%, 매도가를 문의하셨습니다. 3610번님께서 정태근 팀장님께 여쭤보겠대요. 자, 일단 종목을 보기 전에 네. 차트 좀 바로 보면서 제가 포스코라는 종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왜 보여드린지는 일단 들어보시면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잘 보세요. 자, 2010년 4월달이죠. 4월달에 241선 이탈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보세요. 여기서도 241선 장기평선 부대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빠졌다가 반등 주지만 241선 못 올라타고 또 밀려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45만 원 깨지니까 다시 한번 241선 저항. 자, 잘 보십시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저항이죠. 그리고 저항, 그리고 저항. 그리고 나서 최근에 반등을 또 주죠. 자, 차트 당겨 볼게요. 당겨 보면은 지금 현재 반등이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라도 37만 원이에요. 자, 요거 잘 기억하면서 삼성물산 볼게요. 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요것도 241선 이탈해 버렸죠. 이탈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반등을 주더라도 241선에서 끝나버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83,300원까지 간다고 저는 장담을 일단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1차적으로 6만 지금 정도 반등이라면은 적어도 67,000원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 67,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요 부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자고요. 네, 삼성물산은 67,000원까지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119 출동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이상로 전문가님과 정태근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행운 번호 당첨자 알려드리겠습니다. 3832번님이시죠. 제닉 소개해드린 분입니다. 저희가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 댁으로 우송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투표 꼭 하시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